안 돼요, 선생님. 맞아요. 7시까지는 지금 50분에 시작하고. 7시. 자, 50분에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 지금 돼요. 하고, 아니, 뭐 못하고 있다가 다시 풀면 되지 뭐. 아니, 집중하고 있는데. 자. 흐름이 깨집니다. 맞아요. 자, 지금 합시다. 아니, 다들 다 푸신 분도 있고. 유서야, 일어나라. 자, 시작하자. 헐. 우리가 보통 뭐 후회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유서야, 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잘못됐다. 나는 정말 뭐 하면서 막 후회하고 막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행동 또는 뭐 우리의 뭐 죄악 이런 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후회는 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일들에 대한 후회를 한대요. 선생님도 뭐 요즘에 딱 보면서 지난번에 이걸 이렇게 할 걸 하는 그런 과거에 대한 후회를 조금 하는데 존경하는 인물 중에서 칭기즈칸을 좀 약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 첫 페이지에다가 칭기즈칸이 남긴 명언 하나 내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칭기즈칸이 항상 이 행동력이 되게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걔가 했던 말이 행동의 가치는 그 행동을 끝까지 이루는 데 있대요. 후회하지 마시고 항상 뭔가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뭐 불도저처럼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 윤서야 밤샜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성시사에서 등비수열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정말 아주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3개는 그냥 수업 때 지금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거는 빼고 설명할 거고 그래서 페이지는 6페이지부터고 5번입니다. 5번. 5번부터 해보자. 이거 뭐 꼭 등비수열 문제 아닌데 뭐 원본 모드로 얘기할까요? 134번. 뭐야 이거. 자, 134번에 SN이 주어져 있어요. SN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5n 더하기 10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일반항 AN을 구했더니 AN이 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아지는 그러한 n값들을 더해보자. 이게 문제라고. SN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라고요? 항상 SN이 나왔어. SN이 보이면 항상 가장 먼저 할 것은 뭐였죠? S0이 0이 되는지를 확인하라 였잖아. n에다가 0 집어넣은 게 0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라라고 했거든요. 왜요? 0 대입할 때 0이면 걔는 첫 항부터 성립하지만 S0이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그치? 저거 어찌해야 돼? 자, S0이 0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건데 이거 0 대입했더니 0이 아니잖아요. n에.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이거 뭐라고요? 얘는 첫 번째 항은 따로 써야 되는 거야. 일반항 구할 때. 자, 그래서 여기서 AN을 구하면 AN은 SN에서 SN-1을 빼는 거니까 그냥 빼주면 되죠. 빼주면 SN 2의 n제곱 마이너스 5n 더하기 10에서 빼기 SN-1 2의 n-1제곱 n 대신에 n-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5n 더하기 5. 헷갈리시면 그냥 천천히 더씩 쓰면서 가세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두 개를 빼주면 마이너스 5n 지워지고 10 지워지고 그 다음에 뺄 때는 지수에서는 둘 중에 작은 놈에 끼워 맞춰라 라고 했으니까 2의 n제곱을 2 곱하기 왜 이러지? 2의 n-1제곱 이렇게 써야 되죠. 따라서 여기서 얘를 빼주면 2의 n-1제곱이 두 개가 있는 거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2의 n-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되는데 뭐라고요? S0이 0이 아니니까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식이며 첫 번째 항은 S1과 항상 같더라 1 집어넣어주면 7이 된다 라고 쓸 수 있어. 함정이 걸리기 되게 쉬운 문제예요. 0 대입할 때 0이 아니었으니까 첫 번째 항을 따로 써야 된다고.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0보다는 크고 100보다 작아지는 n값들을 구하면 n이 1이어도 성립하는 거잖아. n이 1일 때 성립하고 그리고 0보다 커야 되니까 이제 n에다가 뭘 집어넣어주면 4를 집어넣어주면 2의 세제곱 빼기 5니까 0보다 커지죠. 그래서 n이 1일 때랑 4, 5, 6 n에다가 7 집어넣어도 100보다는 작아요. 근데 n에 8 집어넣어주면 100보다 커지니까 만족하는 n은 1과 4, 5, 6, 7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요거 문제 조금 실수하기 쉬우니까 약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됐죠? 됐나요? 네. SN에서 S0이 0이 아닐 때 안 네. 되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성립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0 대입할 때 0이 아니면 이 수열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고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해줘야 된다 이거지. 근데 0 대입할 때 0이 나오면 그냥 얘가 그냥 첫 번째 항부터 그냥 무조건 얘가 성립하는 거고 첫 번째 항 따로 구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 대입할 때 0이냐 0이 아니냐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N1은 왜 이렇게? 응? N1은 왜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항 얼마인데요? 항상 첫 번째 항은 A1은 항상 S1이라고. S1. S1이 7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반항인 거죠. 두 번째 항 성립하는 첫 번째 항 따로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6번. 136번. 네, 그러세요. 아이, 들지 말고. 자, 136번에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고 할게요. 그냥 만약에 등차 수열이 있는데 x랑 y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a1, a2부터 an개를 집어넣었어. 이게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그때는 이놈들의 합은요 뭐죠? 이거의 총합은 평균 x랑 y랑 더해서 2로 나눈 거 곱하기 개수 n개. 이게 총합을 구하는 방법이었고 오늘 어큐뮬레이트에서 했던 문제 중에서 직선 나와서 했던 것도 이러한 논리로 일단 좀 약간 접근할 수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양 끝의 수 사이에 n개를 집어넣어서 전체가 등차 수열이면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의 합은 평균 곱하기 개수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등비수열에 대해서 등비수열 마찬가지로 양 끝의 값이 x랑 y고 그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전체가 등비수열이야. 그럼 등비수열은 비의 관계니까 이제 얘를 더한다가 아니라 얘를 전부 다 곱하자고요. 그럼 이거의 총곱은 뭐가 되냐? 총곱은 일단 공비는 양수인 상황으로 생각해 볼게. 그럼 이거의 총곱은 똑같아. 등비 중앙이 뭐죠? x랑 y랑 곱해서 근호를 씌운 거죠. 2분의 1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등비 중앙은 루트 xy야. 그런데 곱한 거잖아. 몇 개를? n개를. 그러니까 이거에 n제곱이랑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그냥 A랑 B랑 C가 있는데 얘가 등비수열이래. 등비중앙 뭐죠? B제곱은 AC죠? 이게 등비수열이니까 B제곱은 AC잖아. 그러니까 A랑 B랑 C랑 곱하면 얘는 A 곱하기 C에다가 B를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B 세제곱이라고.
이걸 싹 다 곱하면 가운데 거 등비 중앙에 개수 3개 곱했으니까 세제곱이 된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A, B, C, D가 등비수열이면 A, B, C, D를 다 곱해버리면 그냥 A랑 D랑 곱한 거에 근호 씌운 거에 4제곱이라고. 그래서 걔랑 관련된 문제가 136번 문제인데, 그럼 136번 문제에 루트 2와 루트 5 사이에 이 사이에 A, B, C, D를 집어넣었다 이거죠. 근데 이게 등비수열이래요. 그럼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이 가운데 거를 곱하면 얼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가지고 막 A를 구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얘를 곱해버리면 뭐가 된다? 이거의 등비중앙은 2개를 곱해서 근호를 씌운 거잖아. 즉 2분의 1제곱이라고. 그럼 2개를 곱하면 루트 10이야. 즉 10의 2분의 1제곱이야. 근데 그거에 2분의 1제곱이니까 10의 4분의 1제곱이 등비중앙이죠. 맞아요? 곱한 거에 다시 2분의 1제곱이니까. 그럼 이놈의 몇 제곱이다? 4개를 곱한 거니까 4제곱. 10이라고요. 자,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에서 n항의 곱은 등비중앙의 n제곱이랑 똑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이제 문제는 로그 a제곱 더하기 로그 b제곱 이런 놈들이니까 그게 뭐죠? 그냥 로그 a, b, c, d의 그리고 제곱을 구하시랑 똑같은 거고 그냥 a, b, c, d가 10이니까 로그 100인 거네. 2가 정답이래요. 요 논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냥 이 문제 역시 그냥 한 30초 정도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등차 중앙은 자주 나오는데 등비수열도 이런 관계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는 N이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을까요? 상관없어요. 등차수열도 마찬가지거든. 얘가 이 안에 있는 게 몇 개든 상관없는 거야. 등비도 마찬가지야. 이 개수가 홀수개가 있든 짝수개가 있든 그냥 등비 중앙의 거듭 제곱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142번 문제 역시 굉장히 쉬운, 아주 쉬운 기초 문제라서 얘도 그냥 알아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1번으로 해볼게요. 151번도 굉장히 쉬운데 그래도 아주 쉬운 건 아니니까 해볼게요. 151번. 등비수열 A에 대해서 A2의 제곱과 A5를 더했더니만 걔가 6이고 A3을 제곱한 거에다가 A7을 더했더니만 12가 되었다. A3과 A5의 곱에다가 A9를 더한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어떤 관계성을 보면 이게 등비수열이니까 사실 A3 곱하기 A5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A4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등비중앙에 의해서, 그쵸? A, B, C가 등비수열이면 A 곱하기 C는 B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얘는 A4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썼더니 이 세 개가 구조가 완전히 같은 거라고. 그쵸? 2, 3, 4, 5, 7, 9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 거야. 한 번씩을 써볼게요. 등비수열이니까 A2는 AR이죠. 그럼 이것은 AR의 제곱 플러스 AR 4제곱이 6이란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AR 제곱의 제곱 더하기 AR 6제곱이 10이란 얘기고, 그럼 이것은 AR 세제곱의 제곱 플러스 AR의 8제곱이 얼마니를 묻는 거라고. 등비수열은 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그냥 구해서 A랑 R을 구하겠다가 아니라 B의 관계라고. 그럼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얘가 되죠? 얘가 되려면 R 제곱을 곱해야죠. 얘가 되려면은 이것도 A 제곱 R 제곱이고 A 제곱 R 4제곱이니까 R 제곱 곱하면 되네.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R의 제곱 곱한 게 이거는 얘기니까 R의 제곱이 2란 얘기야.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뭘 곱하면 얘가 되는 거야? R제곱이죠. 여기도 R제곱 곱한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요놈에다가 R제곱 곱한 거라고. R제곱이 2였으니까 2를 곱한 24가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A랑 R 막 이런 거 그냥 연립해서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등비수는 B의 관계로 생각해서 접근하면 돼요. 얼마를 곱했는지, 둘의 관계가 무엇을 곱한 건지 이것만 추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았던 문제였죠. 153번입니다. 153번. 등비수열은요 단항식이에요. 등비수열은 단항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생각해주면 A 곱하기 R의 n-1 제곱이고 이것은 곱셈으로만 식이 연결된 거야. 우리는 어떤 식이 덧셈 기호가 아닌 곱셈으로만 식이 주어져 있다면 걔를 단항식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단항식이에요. 곱셈으로만 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을 더했다고 생각해봐. 등비 더하기 등비가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을 더한 게 이꼴 등비수열이 될 수 있을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등비수열이 2의 n제곱이에요. 그 등비수열이잖아. 또 다른 놈이 3의 n제곱이야. 그럼 두 개를 더했어. 이거 등비수열인가요? 등비수열 아니죠. 그쵸?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실제 나열해봐. 첫 번째 항은 5네요. 1 집어넣어주면. 두 번째 항 2를 집어넣어주면 4 더하기 9니까 13이잖아. 세 번째 항 3 대입해주면 8 더하기 27이니까 35예요. 이거 등비수열 아니란 말이죠. 비일정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등비랑 등비인데 더했더니 등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2의 n제곱이랑 2의 n-1제곱을 더해버리면 이거는 등비인 거 맞나요? 등비죠. 왜요? 2의 n제곱은 두 개를 더하거나 뺄 때는 지수가 작은 거에 맞추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야? 2 곱하기 2의 n-1제곱이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3 곱하기 2의 n-1제곱인 거니까 하나의 단항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럼 등비수열인 거라고. 그러면 두 등비수열을 더했을 때 걔가 등비수열이 되려면 어찌 돼야 될까? 이 둘의 공비가 서로 같으면 돼요. 둘의 공비가 같으면 걔를 하나의 단항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등비랑 등비합이 등비가 되려면 공비가 서로 같으면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 어쨌든 등비수열은 단항식이란 얘기예요. 등비수열은 단항식이야. 자, 그럼 이제 153번 문제로 들어갔어.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0이 아닌 등비수열 AN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AN은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항은 4고 공비는 0이 아니니까 그냥 4 곱하기 R의 n-1제곱 이런 놈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n항까지 합이 SN이다. 내 8 플러스 SN을 구했더니 그 놈이 등비수열이래요. 8 플러스 SN이 등비수열이래요. 그러면 그 문제에 등비수열에다가 네모 쳐놓고요. 뭐라고 써요?
다낭식이라고 써놓으세요. 다낭식. 이거 다낭식이라고. 등비수열은 다낭식이잖아. 이제 그냥 식에 집어넣자고요. 8 플러스 등비수열의 합은요. 두 가지죠. 곰비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 곰비가 1이 아니면 그 합을 구하는 공식은 첫째 항이 4니까 r-1 분의 4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거고요. 공비가 1이 아니면 공비가 1이면 첫 번째 항이 4면은 두 번째 항도 4, 세 번째 항도 4 n번째 항도 4 그럼 n항까지 합은 4 곱하기 n이에요. 공비가 1이면 그런데 공비가 1이면 그러면 얘는 8 더하기 4인인데 8 더하기 4인은 다항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1이면 일단 안 돼. 그쵸? 공비가 1이면 4n 더하기 8이니까 그건 다항식이라고. 그러면 결국에 얘가 등비수열 되려면 일단 이러한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럼 다시 한번 이 구조를 쪼개서 써주면 8 더하기 이거 r-1분의 4 곱하기 r의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r-1분의 4가 되잖아요. 근데 얘가 다항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이식이 오직 하나의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나의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의 식으로 바꾸려면은 이 두 놈이 서로 소거가 되면 되겠죠. 두 개가. 근데 얘랑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랑 얘가 소거되면은 요놈만 남게 되고 그러면 다항식이잖아. 등비수열인 거라고. 그래서 얘가 등비수열 되려면 얘가 얼마란 얘기야? 8이 되면은 8 빼기 8 지워지고 요놈만 남는다. 다항식이다. 등비수열이다. 얘가 8 되는 그러면은 분모가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알죠? 분모가 2분의 1이면 되는 거니까 R은 2분의 3이네요. 됐죠? 자, 등비수열은 다항식입니다. 주어진 식이 다항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R값만 생각하면 됐었어. 선생님, 약분은 뭐좀 올려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4번 164번 224번 등비수열 파트는 좀 부교재가 좀 많이 쉬워요. 많이 쉬워서 학습하는데 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삼각함수가 좀 어렵지 뭐. 이 등차 등비는 되게 쉽게 나왔어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4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 n항까지 합에 대해서 S5에서 S2를 뺀 것 분의 S8에서 S5를 뺀 것 이거가 R의 제곱 더하기 18이면 R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죠 이거? S5에서 S2를 뺐다는 얘기는 그냥 A5 더하기 A4 더하기 A3이죠. 5항까지 합에서 2항까지 합을 빼주니까 지워지고 5, 4, 3만 남는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S8에서 즉 첫 항부터 8항까지 합에서 첫 항부터 5항까지 합을 빼주면 다 지워지고 뭐가 남죠? A8 더하기 A7 더하기 A6만 남네요. 그럼 얘는 얘랑 같은데 이건 B에 대한 관계니까 여기다가 뭘 곱하면 얘가 된다? R의 세제곱이에요. 항이 3개 차이니까 여기다가 R의 세제곱 곱하면 얘가 되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이 식은 R의 세제곱인 거네요. 맞죠? 2분의 8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2분의 8은 4거든. 왜? 2에다가 4를 곱하면 8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R세제곱 곱하면 얘가 되니까 얘는 R세제곱인 거죠. 그러면은 R세제곱이 얘랑 같아지는 즉 R세제곱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18이 0이 되는 아래값을 구하시오가 문제고요. 고차 방정식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푼다야? 원래는 이거 인수를 하나만 찾아서 조립제법이었어요. 그 인수는 이놈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을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는 거였죠. 그러니까 아래다가 1, 2, 3, 6, 9, 18 또는 마이너스 그거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으면 되는데 다행히 객관식이니까 그냥 보기에 있는 R 중에서 넣었을 때 0 되는 값 찾아주면 그냥 쉽게 3이구나 라는 거 바로 파악되죠. 나머지는 조립제법 써서 풀면은 나머지는 헉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R은 3밖에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166번) 166번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초반 접근을 좀 잘못하면 좀 약간 식이 지저분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일단 문제 먼저 볼게요.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S라고 하겠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 S는 그냥 S10을 말하는 거예요. 10항까지 합이니까 우린 그럴 때 로그 3에 S 더하기 3이 얼마냐. 그런데 조건 가에 의하면 AN과 AN 플러스 1을 곱한 것은 이것은 공비가 9인 등비수열입니다. 이 얘기고요. 나에 의하면은 A1과 A2를 알고 있는 거야. A1이 5고 A2가 19인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짝만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아요. 왜요? 세 번짝 구하려면 그냥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되거든. n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뭐가 될까? A1 곱하기 A2 이거랑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A2 곱하기 A3 이거가 뭐다고요? 공비가 9인 등비수열인 거라고. 맞죠? n에다가 1 대입한 거랑 n에다가 2 대입한 게 9배가 차이 난다는 얘기니까 A1 곱하기 A2는 곱한 거는 얘는 5 곱하기 19예요. 이거는 19 곱하기 A3예요. 근데 이게 공비가 9란 얘기는 얘는 뭐인 거니? 여기다가 9를 곱한 거니까 9 곱한 게 얘가 되려면 A3는 45가 돼야 되는 걸 알 수는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막 A3, A4, A5를 구해버리면 등비수열은 기하급수적으로 값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이거죠. 물론 규칙을 찾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좀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정답을 구할 수는 있어. 규칙 찾고 값 구할 수는 있는데 숫자가 많이 커져서 찾기가 힘들다고. 근데 우리가 등비수열이다 라고 한다면 걔를 나타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다고. 첫 번째,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곱하기 R의 n-1제곱. 두 번째, n 더하기 1번장은 R 곱하기 AN. 세 번째,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자, 세 가지 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 식은 그냥 첫째 항과 공비를 알 때의 등비수열에 대한 식이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다를 나타내는 식인 거죠.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그냥 등비수열이면 세 항의 관계가 어찌어찌 하다를 나타내는 식인 건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은 얘가 공비가 주어진 등비수열이니까 얘를 만약에 수식으로 푼다면 두 번째 거로 가야죠. 공비가 주어진 등비수열식은 이 식인 거잖아. 그러면 결국 요 자체로 본다면 이 자체로 본다면 이거의 다음 항은 뭐죠?
n 대신에 n 플러스 1 대입한 거니까 즉 다음 항은 즉 a n 플러스 1 곱하기 a n 플러스 2는 그것은 바로 여기에다가 9를 곱한 겁니다. 그게 이 얘기잖아. 가를 바꿔주면 결국 이 얘기라고. 이놈이 공비가 9인 등비수라는 얘기는 이거의 다음 항이 여기에다가 9를 곱한 거다. 이 얘기죠. AN 등비수열이면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R을 곱한 거다. 즉 이거의 다음 항은 여기다가 9를 곱한 거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 AN 더하기 1, AN 더하기 1 지워지면 아하 N 플러스 2번 장은 N번 장에다가 9를 곱한 거구나 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다고. 그래서 AN을 다시 한번 나열해주면 첫 번장이 5죠. 두 번장은 19죠.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세 번장은 첫 번장이 9를 곱한 거야. 즉 여기는 뭐야? 5 곱하기 9인 거라고. 아까 했잖아. 45. 그럼 네 번장은 뭐겠어요? 여기다가 9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네 번장은 19 곱하기 9가 되죠. 그럼 다섯 번장은 또 뭐죠? 세 번장이 9를 곱한 거죠. 항이 두 칸씩 건너뛸 때마다 9를 곱한다니까 여기다가 9를 곱한 거 5 곱하기 9의 제곱 그 다음엔 19 곱하기 9의 제곱 5 곱하기 9의 세제곱 아 이렇게 되는 꼴인 거고 그럼 얘를 10개를 더하라는 얘기는 홀수 번째 놈을 따로 더하고 짝수 번째 놈을 따로 더해서 5개씩 더해서 총합을 구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2개씩 묶어서 묶음으로부터 정답을 구하거나 둘 중 하나로 하면 돼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10개를 더하려면 홀수 번장을 따로 구하고요. 짝수 번장을 따로 구해보세요. 그럼 홀수 번장의 합은 뭐죠? 첫 번째는 5고 공비는 9인 등비수열이죠. 전체 10개를 더하겠다는 얘기는 5개씩 더하는 거니까 홀수 번장은 9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 9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짝수 번장은 9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19 곱하기 9의 5제곱 마이너스 1 요거네요. 자 이제 집어넣어서 완성을 두면 정답 나올 거야. 됐죠? 자 식을 쓸 때 나열해서 풀 수도 있지만 가를 다음과 같이 조건 가를 다음과 같은 이러한 식으로 생각해서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런 식을 생각해서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168번) 저걸 자 168번 저 찍을게요. 주의라고 주의 168번 주의하세요. 이 문제는 주의할 게 없다. 근데 왠지 느낌이 이 문제를 변형해서 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애들 다 털릴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 일단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주의할 게 없어요. 이 문제는 일단 문제 먼저 볼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A, B, C의 모든 순서상 개수를 구하래요. 168번. 예를 들어서 가는요 A, B, C 이렇게 그럼 크기 순서가 있다는 얘기고 나에 의하면 A, B, C가 이 순서대로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래요. 자 나에다가 공비가 자연수다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다. 그리고 살짝 별표 쳐놓으세요.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다. 에다가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주세요. 그 다음에 다에 의하면 A랑 B랑 C랑 더했더니만 홀수래요.
수열이니까 우린 A, B, C를 A, AR 제곱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요. A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인 건데 두 개를 곱했더니 걔가 홀수래요. 어떤 두름의 곱이 홀수면 뭐죠? 뭐밖에 없죠?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홀수란 얘기는 A가 홀수란 얘기예요. 이거는요, 얘는 무조건 홀수예요. 얘가 왜 무조건 홀수냐면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얘는 1 더하기 R 곱하기 R 플러스 1로 쓸 수 있는데 R 곱하기 R 플러스 1은 연속된 두 수의 곱이야. 근데 R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은 무조건 짝수죠?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니까. 그러면 짝수 더하기 1이니까 얘는 무조건 홀수야.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하진 않아. 왜? 곱한 게 홀수니까 어쨌든 이놈은 홀수인 거라고. 곱이 홀수가 되려면 모든 놈을 다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요 A가 홀수인 거야. 첫 번째는 홀수인 거죠. 그리고 공비가 자연수래요. 근데 이놈은 크게 점점 커지면서 100 이하의 자연수인 거죠. 얘가 100 이하인 거죠. 100 이하의 자연수인 거죠.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아무런 주의할 것도 없어. 그냥 공비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공비를 기준으로 그냥 케이스를 잡는 거야. 첫 번째 공비가 자연수니까 값은 점점 커지니까 공비가 2인 경우. 공비가 2면 1, 그 다음에 2, 4 이것도 있고 또 2로 시작하는 거 2, 4, 8도 있고 땡땡땡 어디 2, 4, 8 안 되죠. 그죠? 왜? 첫 항이 홀수니까 3, 6, 12도 있고 그쵸? 어디까지가 있냐면 어디까지죠? 만약에 마지막이 100 이하니까 100으로 끝나면 100 그럼 그 전의 값은 50 그러면 그 전의 값은 25 이거니까 얘는 1, 3, 5부터 25까지 13개 홀수니까 홀수의 일반항은 2n-1이잖아요 2n-1이 25가 되는 n은 13 이런 거 13개가 있는 거죠. 공비가 2가 되는 놈은 13개가 있다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공비가 자연수니까 두 번째 공비가 3인 거. 공비가 3이면 제일 작은 놈은 1, 3, 9 이거고요. 그 다음은 3으로 시작하면은 3, 맞죠? 3, 3 곱해주면 9, 27 이런 것도 있고 얘 몇 개 안 돼. 그냥 세는 거야. 5, 그 다음에 3 곱해주면 15, 45, 7, 21, 63, 9, 27, 81, 11, 33, 99, 그 다음에 이제 100 넘어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세는 거죠. 공비가 4인 거, 공비가 5인 거, 이런 거. 이해되죠? 그러면 몇 개 안 나온다고. 그럼 직접 세주면 그냥 전체 총 29개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아무런 주의할 게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주의하자라고 했던 건 뭐냐면 이제 이 문제를 바꿔볼게요. 마이너 버전으로 바꿀게요. 마이너 버전으로 바꿀게요. 선생님 잠깐. 이거 하죠.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바꿔보자고. 그냥 더 쉬운 버전으로. 얘를 이렇게 바꾸자고. 첫 번째 요거는 10까지 깔끔하게, 그쵸? 100도 아니고 10까지 가를. 그리고 나를 그냥 항이 자연수다 로 바꾸자. 다는 그냥 아예 없애자.
그냥 마이너 오절이니까 조건 다 그냥 아예 없애버려. 딱 조건을 이렇게만 그냥 싹 바꿔보자고. 그러면서 문제가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싹 바꾸자고요. 자,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아까처럼 해볼까? 아까처럼. 항이 자연수래요. 그러면 점점 커져야 되니까 첫 번째 항이 1일 때 공비가 2가 된다면 1, 2, 4도 있고 2, 4, 8도 있고 이제 조건 세 번째 거 없으니까 첫 항 짝수와 상관없죠? 그 다음 없네요. 10보다 커지니까 공비가 3이면 1, 3, 9 있고 또 있어요? 없네요. 그러니까 최대값 얼마 이거? 14? 14? 14다 라고 쓰면 틀려요. 왜요? 왜? 무슨 조건이 바뀌었죠? 항이 자연수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요 부교재 원본은 공비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자연수면 이렇게 공비가 자연수가 되는 공비가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케이스 나누면 빠짐없이 구할 수 있어. 근데 문제를 항이 자연수다로 바꿔버리면 공비가 자연수일 필요는 없다고. 뭐도 있는데요? 공비가 자연수가 아닌. 값은 점점 커지니까 공비는 1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 첫째 항이 4야. 첫째 항이 4야. 근데 두 번째 항이 6이야. 세 번째 항이 얼마? 9야. 이거 등비수열 맞잖아. 등비중항 4 곱하기 9는 36 맞잖아. 그쵸? 등비수열 맞다고. 즉 공비가 2분의 3일 수도 있다고. 이놈이 제일 큰 거야. 이놈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찾죠? 공비가 분수일 수도 있잖아. 근데 항이 자연수라고 했잖아. 등비 중항으로 찾는 거야. 등비 중항으로. 즉 얘는 공비 기준이 아니라 등비 중항으로 찾으라고. 항이 자연수란 말이 있으니까 요 B가 등비 중항이잖아. 그러니까 이 B가 예를 들어서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가장 큰 수일 때 물론 B가 10일 수는 없어. 그쵸? B가 9가 될 수도 없어요. B가 8이면 그러면은 이게 8의 제곱은 64니까 두 개를 곱해서 64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제 1부터 10까지 수 중에 이런 거 없다고. B가 7여도 안 되죠. 근데 B가 6이면 36이잖아요. 36은 9구단에 4 곱하기 9가 있잖아. 그러니까 4, 6, 9. 이게 가장 큰 값인 거라고. 아니면 공비가 분수일 때로 생각을 해보든가. 그래서 주의할 부분이 이와 같이 왠지 문제에서 좀 더 이렇게 숫자를 줄여 나갔다 하더라도 공비가 자연수란 조건이 아니라 항이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바꿔버리면 공비가 자연수가 아닌 공비가 2분의 3이라든가 또는 공비가 3분의 4 뭐 이런 놈들이 될 때도 조건을 만족하는 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알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미리 약간 염두는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문제가 바뀌면 털릴 수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아까 8이랑 7이 안 되는지 다시 해주시면. 만약에 B가 8이면 그러니까 등비 중항이 8이면 A 곱하기 C가 64가 돼야 돼요. 곱해서 64가 되는 1부터 10까지 수 중에서의 구구단 없잖아요. 그쵸? 8, 8에 64밖에 없잖아. 구구단 중에서 64는 8, 8에 64 이거밖에 없다고. 1부터 10까지 수하고 있으니까 구구단으로 생각해야죠.
그러면 공비가 1 되는 거니까 안 되죠? 값이 점점 커져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b가 뭐 9가 되면은 그러면은 a 곱하기 c가 81이야. 역시 이거 99, 81 이거밖에 없다고. 하지만 b가 6이면 36 되는 거 4, 9, 36, 9구단에 있잖아. 그놈이 될 수 있다. 였죠. 자, 그 다음에 173번. 173번. 윤서야.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맥을 못 쳐. 선생님 저 여기까지 하고 오셔요. 85. 딱 두 문제 왔어요. 173번입니다. 173번. 영이 아닌 세수 ABC가 이 순서로 등비수를 이루고요. 2의 A제곱, 3의 B제곱, 4의 C제곱도 등비수를 이루는데 3분의 4의 A분의 C제곱을 구하라. 자, ABC가 등비수열이니까 등차수. 등차수열. 이건 등차수열이고요. 그 다음에 2의 A제곱, 3의 B제곱, 4의 C제곱이 등비수열이래요. 그 상황에서 3분의 4의 A분의 C제곱이 얼마니? 이거 약간 그냥 끼워 맞추기 문제라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운이 좋으면 좀 빠르게 풀고요. 운이 나쁘면 힘들게 풀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거든요. 일단 이렇게 볼게요. 그냥 ABC가 등차수열이니까 그냥 2B는 A 더하기 C다 라고 넣을 수 있죠.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가운데 항의 제곱은 그러니까 3의 2B제곱은 이꼴 2의 A제곱 곱하기 4의 C제곱으로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쉽게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A, C에 대한 문제이고 2B를 A 더하기 C라고 놓을 수 있으니까 얘를 집어쳐 넣어주면 그러면 3의 2B가 A 더하기 C, A 더하기 C는 2의 A제곱 곱하기 4의 C제곱입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이 식에서 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얘를 얘로 구하려면 이거는 이 식 4의 C제곱은 있으니까 양변을 3의 C제곱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그냥 3의 그냥 A 더하기 C로 나눠요? 이게 주어진 얘가 4의 C제곱이 있으니까 분모가 A분의 C니까 얘를 양변을 A분의 1제곱을 일단 해버리면 그러면 얘가 3의 C제곱이 이꼴 그러니까 A분의 1제곱 한 거야. 그럼 이거에 A분의 1제곱 해주면 2 곱하기 4의 A분의 C제곱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맞아요? 아닌데? 이거 아니죠. 다시요. 얘 3분의 4의 A분의 C니까 양변을 일단 쪼개자 이렇겠다. 3의 A제곱 곱하기 3의 C제곱은 2의 A제곱 곱하기 4의 C제곱인 거고 A는 A끼리 C는 C끼리 먼저 묶어주자. 그러면 2의 A제곱 나눠주고요. 3의 C제곱 나눠주면 좌변은 얘만 남고 우변은 이렇게 되네요. 3분의 4의 A분의 C를 구하는 거니까 다시 양변에 A분의 1제곱 해주면 되죠. 그러면 끝났다. 그냥 2분의 3이 3분의 4의 A분의 C제곱인 거 알 수 있네. 정답 2분의 3이네요. 근데 이런 문제가 좀 약간 힘든 게 그러니까 이 빠른 지름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실제 쉬운 건 아니라서 그런 과정이 쉬운 건 아니라서 한번 직접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좀 찾아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74번 마지막 문제 174번 접근해 볼게요. (174번에) 등비시험인데 얘를 만족한대요. 등비시험인데 이걸 만족한대요. 그러한 놈 중에서 S5에서 S4를 뺐더니 걔가 4A7분의 1이고 S10에서 S9를 뺐더니 A8분의 16이었다. A2-A1을 구하라. 두 번째 상황을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두 번째 상황을 간단한데 S5에서 S4를 빼주면 뭐가 되죠? A5죠. 그러면 A5가 얘란 얘기는 H7을 곱해버리면 이 식은 A5 곱하기 A7이 4분의 1이란 얘기고 그럼 다시 한번 얘를 더 깔끔하게 고칠 수 있잖아. 왜? 등비 중앙이니까 A5랑 A7 곱한 건 뭐다? 이 둘의 가운데인 A6의 제곱이다. 그래서 A6의 제곱이 4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럼 똑같이 얘도 풀어주면 요거는 A10이죠? 요거 넘겨주면은 A8 곱하기 A10이 16인 거고 그러니까 A9의 제곱이 16입니다. 라고 이 문제는 이제 요 두 개씩은 바꿀 수 있어. 이게 가장 예쁘게 고친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거든. 일단 순서대로 A, 1, 2, 3가 아니라 섞여 있다는 얘기는 공비의 부호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겠죠. 만약에 공비가 양수면 공비가 1보다 커지면 값은 점점 커질 거고 1보다 작으면 값이 점점 작아질 거야. 이 순서가 A3, A1, A2 이거니까 공비는 마이너스야.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면 당연히 제일 작은 놈은 음수값이겠죠. 그러니까 A3는 마이너스일 거야.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A1의 부호는 뭐겠니? 마이너스죠? 왜요? 얘랑 얘가 항이 두 개 차이니까 항이 두 개 차이면 R의 제곱의 관계인 거고 어쨌든 R제곱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양수를 곱해도 그대로 마이너스야. 그러면 공비 마이너스니까 A2는 플러스가 될 거야. 그래서 요거 하는 관계인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항은 음수고 공비도 음수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항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여섯 번째 항은 짝수 번째 항이잖아요. 짝수 번째 항은 플러스겠죠. 그래서 얘는 다시 A6이 2분의 1입니다. 라는 거고요. 아홉 번째 항의 부호는 마이너스겠죠. 홀수 번째 항. 그렇죠. 왜?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고 공비도 음수니까 홀수 번째 항들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A9는 마사인 거야. 그럼 끝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얘의 관계는 여기다가 R 세제곱 곱한 게 이거니까 R 세제곱은 여기다가 뭘 곱한 거니? 마이너스 8 곱한 거죠? R은 마이너스인데요. R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첫 번째 항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뺀 거 계산할 수 있었을 거야. 그렇죠? 실제 계산해주면 6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온대요. A랑 R은 양보가 작은 거 어떻게 나오는 건지 다시 설명해. 이게 일단은 요 순서가 엉클어져 있다는 얘기는 공비는 뭐야? 마이너스죠. 그 얘기는 됐어요? 공비의 부호가 플러스면 얘들을 나열해주면 A1, A2, A3가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A3, A2, A1 이렇게 작아지거나 이 순서인 거라고. 얘가 이렇게 1, 2, 3이 서로 순서가 바뀌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공비는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R이 음수인데
공비가 마이너스니까 이 중에 마이너스 값은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일 작은 놈이 마이너스인 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A3이 마이너스죠. 제일 작은 놈이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인데 공비도 마이너스니까 A1도 마이너스인 거라고. 항이 두 개 차이. 여기다가 R제곱 곱한 게 이거니까. 얘를 R제곱 나눈 게 이거니까. 얘랑 얘를 부호 같다고. 그러면 A2는 플러스인 거죠. 자, 준비수열 별거 없는데 시간 좀 걸렸네. 우리 10분 있다가 진행할게요. 8시에 짝수번은 금방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8시에 우리 쌍둥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를 먼저 할까? 자, 10분 뒤에 진행할게요. 선생님, 응. 저